백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총선이 한 100여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천 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예비 심사, 예비 경선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살벌한 집안 싸움, 공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180석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석은 지금 169석이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과 비례대표 간에 또 친명과 비명 간에 죽기 살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현역 의원들 지역에 비례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16명인데 한 7, 8명 가까이가 그렇죠. 현재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친명계 이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잖아요. 이제 군산에 지금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강의원 당 대표 특보, 이 강주 서갑, 뭐 또 그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강주 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특히 박균택 전 강주 고검장 출신,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변론을 했던 변호사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대장동 일회 개발이나 성남 FC 그 후원 의혹 이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역시 또 그 박균택 그 지금 이분이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특히 그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이제 심지어 그 자치단체장도 출마를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현재 비례대표, 친명 쪽 비례대표가 비명 쪽 지역구 의원에게 도전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180석의 저주, 공천 앞두고 집안 싸움 불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마 상당히 지금 치열하면서 여러 가지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역과 비례대표 간에 지금 좀 관심 지역은 친문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의원 지역에는 이동주, 인천 부평을이죠. 또 경기 광명을 양기대 의원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양의원형 여성 의원이 거기서 또 표밭을 갈아가지고 늘 싸웠고, 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 아닙니까? 의외로 서울 강서가 보고 무슨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강선우 대변인 아닙니까?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 제가 알기로 출신이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갑자기 밀고 들어왔죠. 뭐 박사기도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이거든요. 굉장히 아마 지지세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이 과연 여기서 그 도전을 해가지고 강선우 의원을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초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가 군수 또 구청장. 가장 핫한 곳이 김종민 의원, 지금 비명계 그 김종민 의원 그렇죠. 지역입니다. 황병선 아마 전 논산시장이죠.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것 같고. 논산 계룡 금산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서울 영등포갑의 김영주 사선.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여성 국회의원이고 부의장입니다. 여기도 영등포 구청장 하던 최한일 전 구청장이 도전하고 있고, 은평 여기는 아주 상당히 골치가 아파갖고 당에서도 주의경고까지 했습니다. 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이제 은평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강병원 의원 지역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강병원 의원은 친명이라기보다는 좀 비명 쪽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우영 전 구청장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원외위원장인데 주로 친명 호위무사들이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남 중원이죠.
윤영찬 의원 지역의 예,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지금 방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름을 지금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뭐 윤영찬 의원도 뭐 우리 그 고영신 TV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아주 대표적인 비명계거든요. 아주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네. 경기 화성의 또 대표적인 비명 이원욱 의원. 거기도 진석범 특보가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박광훈 의원 지역에도 박광훈 의원 지역의 수원정이거든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지금 도전을 했는데 예.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광훈 지금 의원 지역구 이 수원정이요. 예. 제가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거든요. 뭐 수원에 또 일이 있어서 자주 이제 그쪽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 박광훈 의원 지역구는 굉장히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조직력도 좋고요. 또 예. 오래됐어요. 이 지역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도전을 한 게 무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비들의 귀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정동영 전 의원. 전주 병 병이죠. 아닙니까? 김성주 의원이 예,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 진도 안도. 윤재갑 의원이 예, 있는 윤재갑. 올드보이들이 또 귀환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호남에는 이용빈 의원 예, 광주 광산. 광산갑 아닙니까? 이용빈 의원이 당의 단체 대화. 대화방에 올린 친명 12인이 호남에서 전부 지금 아주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친명을 넘어서 찐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남이 비명하고 친명하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주 친명 리스트 파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12명의 12명이죠.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김우겸, 군산, 강유현, 광주 서갑, 양부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서을, 박균택, 광산갑, 이석형, 담양영광, 한평, 장성, 최형재, 전주을, 이희성, 익산을, 정진욱, 광주 동남갑, 김병선, 목포, 조혜원, 여수울, 김문수, 순천, 정의찬, 해남진도, 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얼굴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어디서 되고 있냐면요. 예.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용빈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단톡방에다 국회의원들 그 더불어민주당 단톡방에 올렸는데 벌써 지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나와요. 광주 KBS 방송 KBC입니다. 네. 광주 K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소위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이름 또 친명이라고 자임을 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거의. 아니면 오차 범인의 소위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거의 추격선에 따르는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보면 강주 동남갑 현역의 이제 윤영덕 의원.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그 정진욱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가 22.7%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 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분들 강주 서갑 재선의 송갑석 의원, 예. 강의원 특보라고 강의원 특보가 또 좀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이석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에 17.9%에 거의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아 버리는 이런 2.9% 포인트인데 뭐 양분함 위원장은 현역 양양자는 여기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양양자는 이제 국힘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했으니까. 양분함 위원장이 거의 29.8%고 양양자 의원이 사실 한국의 희망 대표인데 5.8%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한 의원이면 현역이라도 뭐 게임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이제 없지만 어쨌든 간에 2014년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저거를 해가지고 소위 진방 논란, 간별상 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대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냐면 본선에서 조직표가 이탈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소속도 있고 또 하나는 이낙연 신당으로도 갈 가능성이 아니, 크죠. 물론 이낙연 신당은 1월 달에 뭐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건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역구 출마 의원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많이. 특히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특히 큰 곳이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국힘 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덕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명계 친명계 싸움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마 국힘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출마를 할 수도 있고 불을 보듯 뻔하죠.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하나의 예비군이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지요. 네. 언제든지 거기에 당을 얻고 나가는 게 그래도 네. 무소속보다는 좀 그렇죠. 선거운동에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 회동에서도 지적을 이 했더라고요. 당에 네. 이 공천 갈등이 심각하다. 네. 특히 비명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최성 전 고양시장 네, 고양시장. 그리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 네, 시흥시장. 이런 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예. 부적격 판정을 확정을 했어요. 그렇게 뚜렷한 부적격 판정을 내릴 만한 사유가 없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조정식 아주 친명 중에 찐명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예, 거기에도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여기가 동작구 아닙니까? 네, 동작구. 그런데 거기 그냥 아예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비명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아가는 비명 소리만 지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부작용 나오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 분의 동생이 최성 고양시장이에요. 예. 그 대통령 그 리더십 그 연구소장을 했던 분이 이제 최진. 예, 최진. 전 뭐 예. 같이 송파구 저하고 같이 사는데 예. 그분이 친형인데 이미 최성 전 고양시장은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다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의 예비군들입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되면, 네. 앞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도 공천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다 이낙연 신당으로 그래도 가는 게 낫습니다. 무소속보다는. 그렇죠. 네, 무소속보다는 네. 낫죠.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선거 지원이라든가 또 그 국고 보조금 문제도 상당히 당에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자금 운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장을 했던 최성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지역구에서 컷오프 된 전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대 야소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3%에서 5% 미만 차이가 미세하게 일어난 지역구는 지난 선거를 보면요. 예를 들어 국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자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타당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5% 이내 표를 잠식을 하는 게 지난 선거의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근소한 표차에 경쟁을 하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되느냐? 국힘 쪽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또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우리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컷오프에서 소위 공천의 룰을 굉장히 그 형평성이 불안정하게 하는 부분을 우려했던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이 상태대로 하면은 비례대표까지 잠식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부지리도 얻지만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힘 쪽에서는 제발 비명 친명 계속 싸우고 좀 이래주라라고 하는 내심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와 새 전 총리 네. 회동도 추진하는데 그 내막은 결국은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중간에서 뭔가 타협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타협점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는 뭐 이재명 물러나라 어지라고 하지만 공천권을 같이 그렇죠. 통합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 네. 나눠 먹자 그 얘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라고 그거를 지금 하는 건. 이재명은 네. 독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이낙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지요. 그래서 그런 공천 학살이 될 경우에 입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정세균계라든가 뭐 다 드러나진 않지만 김부겸 전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 의원들이 꽤 또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일반 국민들이 TK 성향을 떠나서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합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어떤 고언이나 조언을 지금 현재 보면 들은 척을 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삼고초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선당 우사식으로 당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런 어떤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국힘 쪽으로 봐서는 사실은 쾌재를 부르는 일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천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공천 갈등이란가 잡음이 크게 터져 나올 것 같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탈당을 떠나서 분당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판,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 쪽이라든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힘을 모아서 총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네. 이게 공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면 아마 분당이란 얘기도 결코 허언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